문자는 문명의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단지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문자를 언어를 표기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문자와 기호, 기록 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음성 언어를 직접 표기하는가?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가? 논쟁은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 가운데 하나는 문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어떤 문명은 통치자의 이름과 전쟁의 기록을 돌에 새겼고, 또 다른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운영하면서도 전통적 의미의 문자를 쓰지 않고 매듭 기록으로 관리했습니다. 왜 어떤 사회는 문자를 발전시켰고 어떤 사회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카랄에서 마야 그리고 잉카까지 문자에 대한 아메리카의 기록 체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페루 해안 사막지대에 등장한 카랄 숲에 아메리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도시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복잡한 도시 계획과 공공건축 그리고 계층 구조를 갖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명확한 문자 유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문자가 없는데 도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문명 공식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카랄에서는 매듭이 있는 끈 유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초기 기록 체계의 가능성으로 보지만 잉카의 키프처럼 체계적 기록 장치였는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등장한 올메카에서는 카스카알 블록처럼 기호가 배열된 유물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초기 문자로 보기도 하지만 학계의 확정적 합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권력 상징과 신성 이미지 통치자 표현이 점점 반복되고 체계화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확정은 아니어도 기호 체계의 복잡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원전 500년 전후 오아사카 고원의 사포테카 영역에서는 이름, 날짜, 포로 기록 같은 정보가 석비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 상징을 넘어 초기 문자 체계로 인정되는 사례들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쟁, 포로 통치 정통성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야 문자는 상형과 음절 요소가 결합된 로고 음절 문자 체계입니다. 왕의 이름과 전쟁 기록뿐 아니라 천문 관측과 달력 계산 같은 복잡한 정보까지 남겼습니다. 코판 티칼 팔렌케의 비문, 그리고 드레스덴 코덱스 등은 그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오늘날 연구는 마야 텍스트의 상당 부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독이 크게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문자는 권력의 증명서가 됩니다. 단순 기록을 넘어 정치, 종교, 천문 지식의 권위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인구가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초대형 계획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야처럼 장문의 비문 문화가 뚜렷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연구에서는 문서형 기록의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테오티후아칸의 상징 글리프가 문자 체계 또는 그에 가까운 표기였을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연구도 나옵니다. 따라서 테오티후아칸은 문자가 없다라기보다 문자성이 제한적이고 해석이 계속 진행 중인 사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슈텍은 그림 중심의 코덱스를 제작했습니다. 코덱스는 메소아메리카에서 사용된 접이식 문서 형태의 기록물입니다. 미슈텍 코덱스는 족보, 결혼, 동맹, 정복, 역사처럼 왕조 서사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완전한 음소 문자는 아니지만 확실한 기록 체계로 기능했습니다. 아즈텍도 코덱스 형태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체계는 완전한 음소 문자라기보다 그림 문자와 음절 요소가 결합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정복 이후 제작된 코덱스 멘도사를 보면 정복 역사, 조세체계, 일상생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자는 제국 운영을 위한 실용적 행정 도구로 더욱 강화됩니다. 잉카 제국은 남미 서부를 연결한 거대한 국가였지만 전통적 의미의 문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키프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연구는 키프가 단순 숫자 기록을 넘어 더 복잡한 정보 저장 가능성을 논의하지만 음성 언어를 완전히 표기한 문자였는지는 논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도 제국은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안데스는 재분배 중심 체계에서 인구와 곡물, 노동 동원 같은 행정 통계가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메소아메리카는 도시국가 간 경쟁과 정복이 잦았고 통치의 정당화와 전쟁의 성과를
기록으로 고정할 동기가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소아메리카는 석비 코덱스 같은 시각 기록 매체가 발달했고 안데스는 섬유 직물 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기록이 돌이 아니라 섬유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결국 기록 방식은 달랐지만 국가 운영 능력이 열등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자의 유무는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메소아메리카는 권력을 새겼고 안데스는 권력을 운영했습니다. 기록 방식은 달랐지만 복잡성과 국가 운영 능력은 동등했습니다. 문자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을 기록하려 했는가가 본질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 발생 현황입니다. 고대의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을까요?